할아버지, 정말로 미군 조종사들을 구해주신 거예요? 6살 준호가 반짝이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낡은 비행 수첩을 펼쳐 보이셨죠. 수첩 속 흑백 사진에는 20살도 안 된 한국 공군 중위가 3명의 미군 조종사와 웃고 있었어요. 평양 상공에서 격추된 존 맥켄지를 구했단다. 그 친구는 나중에 미군 장군이 되어 평생 할아버지와 친구로 지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날부터 준호는 할아버지처럼 하늘의 영웅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공군 박물관을 따라다니며 항공기에 빠져들었고 9살에는 아버지 연구실에서 전투기 설계도의 오류를 발견해 모두를 놀라게 했죠. 그 천재적 직감력으로 12살에 한미 공동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준호. 이제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날았던 하늘을 건너 미국으로 향합니다. 가슴에는 할아버지의 비행 수첩을, 마음에는 3대에 걸친 꿈을 안고 말이죠.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어요. 이 비행에서 할아버지의 유산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을 찾아올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의 넓은 유리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12살 이준호는 아버지 이건우 박사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낡은 비행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보고 있었죠. 수첩 안에는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의 비행 기록들과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 위에 머물렀어요. 젊은 한국 공군 중위 이철수가 3명의 미군 조종사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툰 한글로 번역된 메모가 있었죠. 한국의 영웅이 우리 목숨을 구해주었다. 마이너스 평생 잊지 않겠다.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미군 조종사들을 구해주신 거죠? 준호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건우 박사는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평양 상공에서 격추된 F-86 조종사 3명을 단신으로 구출하신 분이야. 그때 할아버지 나이가 겨우 19살이었는데 말이지. 준호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공군 박물관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항공기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죠. 수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준호는 작년부터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항공역학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기존 설계도의 공기역학적 오류를 여러 번 발견해냈습니다. 준호야, 이번 미국 출장이 내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될 거야. 이건우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 공동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되니까 말이지. 준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가급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인공지능 비행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보여준 천재적 직감력이 인정받아 미국 공군과 록히드 마틴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었죠. 할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우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한미 우정의 씨앗이 이제 너를 통해 꽃 피우고 있는 거야. 3대에 걸친 하늘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지.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부자는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비행 수첩을 가방에 소중히 넣으며 가슴 깊이 다짐했죠. 할아버지의 용기와 아버지의 지혜를 이어받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준호는 비즈니스석의 넓고 편안한 좌석에 감탄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준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아버지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며 회의 자료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40대 중반의 백인 여성 승무원장 캐롤린이 다가왔어요.
캐롤린은 다른 서양인 승객들에게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준호에게 시선이 머물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를 본 듯한 눈빛이었죠. 실례합니다만 티켓 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캐롤린이 준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우가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제 아들입니다. 좌석 배정에 문제 없습니다. 캐롤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어린이들은 이코노미석을 더 선호하는데. 준호는 캐롤린의 말투에서 묘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죠. 전쟁 중에도 일부 사람들은 한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어서 캐롤린은 다른 승객들을 돌며 웰컴 드링크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어요. 백인 가족에게는 오늘 비행 어떠셨어요?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죠. 심지어 같은 아시아계로 보이는 일본인 사업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차례가 되자 캐롤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음료 뭐로 드릴까요? 짧고 건조한 질문만 던졌습니다. 준호가 오렌지 주스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캐롤린은 대답도 없이 플라스틱 컵의 주스를 대충 따라 탁 내려놓았죠. 아버지는 업무에 집중하느라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속상했지만 아버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참았어요. 대신 할아버지의 비행 수첩을 다시 펼쳐 그 안의 이야기들을 되새겼습니다. 수첩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그린 전투기 스케치들과 비행 경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평양 상공 구출 작전이라고 적힌 페이지에는 할아버지의 결연한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국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조종사다. 동료를 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마음속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이었죠. 그 정신이 지금 자신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준호는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곧 할아버지가 날았던 그 하늘을 자신도 가로지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준호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은빛띠처럼 굽이치며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할아버지의 비행 일지에 그려진지도 같았죠. 기내가 안정화되자 캐롤린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비즈니스석 승객들에게는 정성스럽게 따뜻한 수건을 건네며 편안한 비행 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준호에게는 수건조차 건네지 않았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수건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자 캐롤린은 짜증스런 표정으로 잠깐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캐롤린은 그 말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다른 일에만 바빴죠. 옆자리 독일인 사업가에게는 혹시 담요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서운해졌지만 참았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진정한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대신 비행 수첩을 펼쳐 할아버지가 그려놓은 전투기 도면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수첩 속 도면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공기역학적 고려사항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술적 이해도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이런 재능이 자신에게도 유전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각도가 조금 이상한데. 준호가 중얼거리며 할아버지의 스케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날개 끝단의 윙렛 설계에서 미세한 오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런 세밀한 관찰력이 바로 준호를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만든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이건우는 아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업무용 태블릿을 꺼냈어요. 내일 있을 펜타곤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한미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담긴 기밀 자료들이었죠. 한편 캐롤린은 계속해서 준호만 유독 홀대했습니다. 다른 어린 승객인 금발의 미국 소년에게는 와, 정말 똑똑해 보이네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준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준호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자 캐롤린이 급히 다가와 지금은 다른 승객분들이 이용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라고 막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장실이 비어 있었죠. 다른 승무원이 이상하게 바라보자 캐롤린은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자신이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할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죠. 태평양 상공에 접어들자 기내는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준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구름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높은 하늘을 할아버지도 날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자 캐롤린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다른 승객들에게는 오늘 메뉴는 안심 스테이크와 연어구이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정중하게 안내했지만 준호에게는 이거 드세요라며 남은 기내식을 대충 내려놓았습니다. 준호가 연어구이로 부탁드려요라고 말하자 캐롤린은 그건 이미 다 떨어졌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승객에게는 연어구이를 서비스하는 모습을 준호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이건우는 업무에 몰두하느라 여전히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중요한 기술 자료를 검토하며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준호를 돌아보며 괜찮지? 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준호는 혼자 기내식을 먹으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전쟁 중에 할아버지가 미군 기지에서 처음 만난 미국인들도 처음에는 한국인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죠.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어. 나도 할아버지처럼 당당해야지. 준호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할아버지의 비행 수첩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기록을 보니 할아버지의 생생한 경험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평양 상공에서 미군 조종사 존 맥켄지 중위를 구출했다. 적진 한복판이었지만 동료 조종사를 버릴 수는 없었다. 하늘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 옆자리 독일 사업가가 준호의 수첩을 흘끗 보더니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정교한 그림이네. 항공기에 관심이 많나 보구나. 네, 제 할아버지가 공군 조종사셨거든요. 저도 항공기 설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독일 사업가는 감탄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았죠. 준호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밀 사항은 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캐롤린이 지나가며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애들은 다 조종사 되고 싶어 하죠. 꿈은 크게 가져야죠. 라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독일 사업가는 캐롤린의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캐롤린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할아버지라면 이런 모독에도 품격을 잃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 3만 피트에서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을 때 준호는 할아버지의 비행 수첩에서 가장 특별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존 맥켄지 중위를 구출했다. 평양 북쪽 적진에 추락한 그를 발견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2살 많은 21살의 젊은 조종사였다. 적의 포화 속에서도 그의 눈빛에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가득했다. 준호는 수첩을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맥켄지는 구조되면서 내 손을 꽉 잡고 말했다. 고마워, 친구. 언젠가 이 은혜를 갚겠어.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나는 조종사니까. 그 옆 페이지에는 맥켄지가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붙어 있었어요. 이철수 중위님,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아서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으며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한미 우정의 상징입니다. 준호가 감동에 젖어 수첩을 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이야기 또 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모르는 후일담이 하나 더 있어. 어떤 이야기예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 존 맥켄지라는 조종사가 나중에 미 공군 장군이 되었거든. 그리고 할아버지와 평생 연락을 주고받으셨어. 심지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축하 편지를 보내주셨지. 이건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준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뿐만 아니야. 맥켄지 장군의 추천으로 아빠가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그분의 소개로 시작된 거야.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우정의 씨앗이 3대에 걸쳐 열매를 맺고 있는 셈이지.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캐롤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 아시아 소년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죠.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기내 스피커에서 기장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우측 창문으로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항공기는 특수한 호위 임무를 수행 중인 미 공군 소속 항공기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궁금해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아버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준호 옆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준호가 창밖을 응시하고 있을 때 멀리서 2개의 작은 점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새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것들이 전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기 봐요.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건우도 창밖을 내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건 F-35 전투기잖아. 최신형이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창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사업가는 와, 실제 전투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라며 감탄했죠. 심지어 1등석 승객들도 뒤로 돌아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캐롤린은 여전히 준호를 밀쳐내며 다른 승객들에게만 좋은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보세요라며 준호를 뒤로 밀어냈죠. 하지만 준호는 자신의 자리 창가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2대의 F-35 전투기가 여객기와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준비된 것처럼 정교한 편대 비행이었죠. 준호는 할아버지의 비행 수첩에서 본 편대 비행 도면과 똑같은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저 전투기들, 왜 우리랑 같이 날고 있는 걸까요? 한 승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때 기장의 2번째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현재 우리와 함께 비행 중인 전투기는 주한미군 오산기지 소속 F-35 전투기들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 중이며 잠시 후 더 놀라운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날았던 그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구해준 미군의 후배들과 함께 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전투기 중 한 대의 조종사가 투명한 캐노피를 통해 여객기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조종사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얼떨결에 손을 흔들어 답했죠. 저 조종사가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의아해하며 창밖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상하네. 보통 군용기가 민간 항공기와 이렇게 오래 편대 비행을 하지는 않는데. 캐롤린도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준호에 대한 편견은 바뀌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승객이 타고 있나 보네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전투기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조종사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꽉 움켜쥐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뭔가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조종사는 4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조종사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경례를 했습니다. 저 조종사가 나한테 경례하고 있어요. 준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기내의 다른 승객들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기의 조종사도 마찬가지로 헬멧을 벗고 정중한 경례를 보냈죠. 이어서 두 조종사 모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이건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군용기 조종사들이 민간인에게 경례를 하다니. 그때 기내 스피커에서 갑작스럽게 외부 교신음이 들려왔어요. 기장이 승객들에게 특별히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투기 편대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의 젊은 영웅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74년 전 이철수 대령님께서 우리 조종사들을 구해주신 그 용기를 기억합니다. 기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교신 내용을 들었죠. 이철수 대령님의 손자 이준호 군, 당신의 할아버지는 우리미 공군의 전설입니다. 그분의 희생정신이 오늘날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3만 피트 상공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캐롤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차별했던 어린 소년이 한국 전쟁 영웅의 손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른 승무원이 캐롤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그 유명한 이철수 대령의 손자였어? 우리가 지금까지. 교신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준호 군, 당신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우리 공군의 미래입니다. 12살의 나이로 그런 중요한 일에 기여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기내의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린 소년이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독일 사업가는 이런 진짜 대단한 분이었구나라며 감탄했어요. 준호는 창밖의 조종사들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작지만 당당한 그 모습에 기내 승객들이 모두 감동받았죠. 전투기 조종사들이 마지막으로 윙오버 기동을 펼치며 인사를 보냈어요. 마치 할아버지 이철수 대령에게 바치는 헌사 같았습니다. 전투기들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자 기장의 세 번째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상세한 설명이었죠. 승객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드립니다. 현재 저희와 함께 탑승하신 이준호 군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조종사 3명을 구출하신 이철수 대령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공동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최연소 참여자이기도 하죠. 기내가 완전히 정숙해졌어요. 모든 승객들이 준호를 바라보며 경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이철수 대령님은 1951년 평양 상공에서 격추된 존 맥켄지 중위를 비롯해 3명의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셨습니다. 당시 맥켄지 중위는 훗날 미 공군 대장까지 승진하여 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비행 수첩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용기로운 행동이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군은 겨우 1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수학적 재능과 항공역 학적 직감으로 차세대 전투기 설계에 혁신적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 저희를 호위해준 전투기들이 바로 준호 군과 이건우 박사님의 연구 성과가 적용된 첨단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요. 전체 기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이 일어서서 준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준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캐롤린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편견과 무례함을 보였는지 깨달았죠. 손이 떨리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한국 전쟁 영웅의 손자를, 그것도 국가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천재 소년을 그토록 무시하고 차별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캐롤린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캐롤린, 내가 저 아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캐롤린은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한 어린 소년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준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투기들이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죠?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 대령의 용기가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3대에 걸친 하늘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승객들의 박수가 점점 잦아들었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전히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투기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 기내는 잔잔한 감동의 여운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준호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기도 했죠. 준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예의 바른 태도로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때 캐롤린이 떨리는 다리로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준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캐롤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을, 그것도 우리나라 영웅의 손자를 그렇게 대했다니. 준호는 캐롤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라는 가르침이 떠올랐죠. 괜찮아요, 캐롤린 씨. 준호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하셨거든요. 캐롤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2살 아이가 보여주는 성숙함과 관대함에 더욱 부끄러워졌죠. 고맙습니다, 준호. 저는 오늘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이건우도 아들의 말에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야, 내가 할아버지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았구나. 할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캐롤린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항공사 승무원들이 특별한 승객에게만 드리는 기념품이었죠. 이건 제 승무원 날개 배지예요. 15년 동안 제가 소중히 달고 다닌 건데. 캐롤린이 황금색 날개 배지를 준호의 손에 올려주었어요. 미래의 훌륭한 항공 전문가가 될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배지를 받으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가자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캐롤린은 마지막까지 준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무례함을 만회하려는 듯 정성스럽게 챙겨주었죠. 착륙 후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이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여러 승객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독일 사업가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미래의 위대한 엔지니어를 만나게 되어서요라며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1등석에 앉았던 나이든 미국인 부부는 당신 할아버지 같은 분 덕분에 오늘날의 한미 우정이 있는 거군요. 고맙습니다라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기내에서 나오며 준호는 할아버지의 비행 수첩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74년 전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우정의 씨앗이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생각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준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 캐롤린을 바라보았어요. 캐롤린도 멀리서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죠. 편견이라는 벽이 무너진 자리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은 순간이었어요. 아빠,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분명히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내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한미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건우가 아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부자는 손을 잡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꿈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죠. 3대에 걸친 하늘의 유산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